안녕하세요. 사운드크래프트 UI24 콘솔 그룹의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이 비디오는 제 모국어인 스페인어로 제작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의 그룹 멤버분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가능한 한 쉽게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실제로 이 콘솔과 이런 고장에 대한 정보가 매우 적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는지 말이죠. 여러 그룹의 대부분 댓글들은 단순히 보증으로 보내거나 브랜드 지원을 통해 교체한다고만 말합니다. 하지만 이 고장이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고장인지에 대해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고장이냐고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 콘솔에서 가장 흔한 고장은 채널에 노이즈가 생기는 것입니다. 무작위로 하나, 둘, 여러 개, 또는 모든 채널에서 발생할 수 있어요. 청각적으로는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약한 노이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콘솔의 그래픽 인터페이스 페이더에서는 반영되어 나타나죠. 또는 더 두드러진 노이즈로 실제로 느낄 수 있고, 꽤 성가시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채널을 완전히 사용할 수 없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여기 우리나라에서 매우 좋은 가격의 콘솔을 발견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리앰프에 어떤 종류의 손상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전 지식을 가지고 구매했습니다.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아마도 팬텀 파워가 켜진 상태에서 기기를 연결하거나 게인이나 페이더가 열린 상태에서 케이블을 분리하는 등의 일이요. 오디오 세계와 다양한 아날로그 및 디지털 콘솔에서 발생하는 일들이죠. 콘솔을 받고 나서 이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포럼과 콘솔이 겪는 온도 문제를 언급하는 여러 곳에서 조사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잘 알고 있듯이 팬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 말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의 일부가 높은 온도로 인해 발생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아마도 최고 품질이 아닌 부품으로 제조된 것도 있고요. 또는 이 보드에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왜 설계에 대해 말하는지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앞면에서 본 보드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보드가 여러 부분에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조금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아래 보드의 하단 부분에서 전원 라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드는 대략 16V로 전원이 공급됩니다. 팬텀 파워 등과 같은 다른 전압 외에도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16V 전원 공급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이는 이 세 개의 직접회로인 프리앰프로 향합니다. 이 여러 라인들은 듀얼 채널인 4580입니다. 즉, 각 라인은 완전히 독립적인 두 개의 채널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 배의 회로가 필요했을 테니까, 그래서 더 적게 있는 거죠. 두 개의 채널을 동시에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채널 노이즈 문제를 겪어보신 분들은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쌍으로 옆쪽이나 아래쪽 채널에서 문제가 반복됩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 때문이에요. 회로 자체가 듀얼이고 두 개가 함께 작동하니까요. 말씀드렸듯이 하단 부분의 하단 커패시터에 전원 공급이 있습니다. 각 직접회로 라인은 자체 전원 공급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복이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커패시터들이 여러 곳에 그룹으로 배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전체 회로로 들어가는 하나의 주라인이 아니라 그룹별로 가는 것입니다. 이 전압의 조절은 메인보드에서 옵니다. 이 프리앰프 보드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회로들은 각각의 필터, 저항 등과 함께 분리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즉, 예를 들어 우리가 오른쪽에 채널 17과 18에 문제가 있다면? 제 경우가 그랬는데요. 제가 말하는 전원 공급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곧 보게 될 이 접시의 회로도를 봐야 합니다. JRC 4580말이에요. 이 테스트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조금 알려드리겠는데 꽤 쉽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하는 이유는 자료를 거의 찾을 수 없었고 작동 원리와 고장을 이해하는데 며칠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여기 JRC 4580의 회로도가 있고 4번 핀과 8번 핀에 전압 입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음전압과 양전압이죠. 즉, 왼쪽 아래와 오른쪽 위에 전압 입력이 있습니다. 우리 보드로 가면 오른쪽 위 핀과 왼쪽 아래 핀에서 연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아래에는 각 앰프 그룹별로 격리된 라인이 있지만 보드의 전체 라인에서 말이에요. 이 라인들도 마찬가지로 연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마지막 행의 음전압 핀을 측정하면 첫 번째 행에서 테스터로 연속성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모든 행에서 말이에요.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양전압과 음전압 모두 마찬가지로 연속성이 있어야 해요. 하지만 제 경우 18번 라인에서, 즉 17번과 18번 입력에서 노이즈가 있었습니다. 음전압 핀에서는 연속성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양전압 핀에서는 저항이 표시되었습니다. 저항이 열렸거나 퓨즈가 열렸거나 냉납도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측정하고 다양한 측정을 하면서 문제가 하단 부분에 있는 퓨즈 역할을 하는 코일 옆에 저항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쌍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여기서 다른 그룹, 저기서 다른 것, 저기서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개의 퓨즈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저기서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퓨즈들 옆에는 항상 이것들과 직렬로 연결된 두 개의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이 유곰 저항들은 이 경우 퓨즈 역할을 하며 어떤 고장을 감지하면 회로를 엽니다. 채널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에게는 저항이 표시되었는데 코일과 함께 있는 아래쪽 유곰 저항이 열렸거나 거의 열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열린 것은 아니었어요. 그것을 교체했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말할 것입니다. 저항이 왜 열렸을까요? 재료 피로, 온도로 인한 고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채널의 경우 두 번째 이미지로 가보겠는데 스위치 역할을 하는 집적회로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단 행입니다. 이 집적회로 행은 번호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하는 아날로그 스위처입니다. 우리가 행으로 가지고 있는 이 세 개의 프리앰프는 각 채널 프리앰프의 세 가지 레벨입니다. 채널 프리앰프의 노브는 세 개의 섹션으로 나뉩니다. 초기, 하나의 프리를 사용하는 것, 두 개의 프리를 사용하는 것, 세 개의 프리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가 왜 이 설계를 했냐면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의 프리앰프로만 작업한다면 그 하나에 더 많은 부담을 주게 되어 다른 콘솔들처럼 더 큰 노이즈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함께 작동하는 세 개의 프리앰프 시스템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 하단 스위처 행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게인을 올릴 때마다 첫 번째 3분의 1이 활성화되고 두 번째 3분의 1이 활성화되고 절반이 활성화되고 다음 프리앰프가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래 부분에서 보고 있는 이 집적 회로들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제 콘솔의 경우 문제는 이 스위처 중 하나가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죽었고 당연히 유닛의 단락으로 인해 저항이 열렸습니다. 그럼 제가 해야 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스위치 역할을 하는 집적 회로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프리앰프 라인과 같이 전원 공급에서 연속성을 갖기 위해 하단 부분의 저항을 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말할 것입니다. 이 스위처가 없으면 채널이 작동하지 않을 텐데요. 채널은 계속 작동하지만 최소 게인으로만요. 즉, 우리가 디지털 게인 포텐셔미터를 올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올려도 최소 게인에 머물러 있어요. 볼륨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만 최소 게인으로만요. 마치 4분의 1 게인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악기에는 채널을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교체 부품이 도착하는 동안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 채널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첫 번째 고장이었습니다. 저항의 단락과 전압이 제대로 도달하지 않는 것을 일으킨 원인이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즉, 명심하세요. 전원 공급 라인에 단락이 있다면 아래쪽에 이 스위처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고장났을 때 파손이 나타납니다. 시각적으로 집적회로 자체에 파손이 보입니다. 그것이 채널에 노이즈가 있을 때 나타나는 고장 중 하나이거나 그 원인입니다. 두 번째 옵션도 온도 때문입니다. 잘 아시듯이 보드가 많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취하는 조치는 상단 부분에 보이는 SMD 타입의 모든 작은 트랜지스터들을 재납땜하는 것입니다. 플럭스로 올바른 납땜을 적용하고 보드를 깊이 청소합니다. 그렇게 하면 냉납 문제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듯이 채널 자체를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상단 부분에 이 SMD 트랜지스터들에서 발생합니다. 채널의 첫 번째 입력은 프리앰프 이전에 이 SMD들이 처리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발생한 또 다른 고장에 대해 계속 말씀드리겠는데, 저에게 꽤 많은 채널, 틀리지 않다면 6개 채널에서 노이즈를 일으킨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다른 전압, 보드의 다른 섹션에서도 연속성이 없었습니다. 틀리지 않다면 이 세 번째 라인에서요. 하지만 이 전압은 저항이 열렸거나 스위처가 타버려서 고장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드 전원 공급 라인의 내부 파손 때문이었습니다. 즉, 이 경우 16V가 있어야 하는 곳에 1.6V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보드의 내부 파손, 균열 때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단락이나 다른 것의 고장 때문이 아니었어요. 커패시터의 전압 지점에서 점퍼를 만드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제 경우에는 4580프리 중 하나의 입력까지 했고,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모든 프리앰프 라인에서 안정적인 전압이 표시되었고, 노이즈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요약하면, 첫 번째 고장. 보드 이쪽의 스위처 단락. 코일 옆 아래쪽에 있는 저항의 차단을 통한 보호로 인한 전압 부족을 일으킵니다. 두 번째 고장. 상단 부분 SMD 트랜지스터의 냉납. 그리고 세 번째 고장. 프리앰프로의 전원 공급 라인 균열. 이것은 전자공학에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사용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제가 전문가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이런 종류의 고장이나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는지 이해합니다. 인터넷에도 회로 도식에 대한 꽤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즉, 멀티테스터와 약간의 납땜 정밀도만 있으면 집에서 이것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단 부분의 커넥터들을 재납땜하는 것을 권합니다.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이것들, XLR의 메인보드로 가는 것들, 마찬가지로 재납땜할 것을 제한합니다. 이 커넥터들에 인접한 SMD 트랜지스터들도 마찬가지로요. 냉납의 의심을 없애기 위해 이 모든 것을 재납땜하고 이소프로필 알코올로 보드를 매우 잘 청소할 것을 권합니다. 모든 것을 재납땜하고 죄송합니다. 좋은 청소를 합니다. 그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이고, 그렇게 해서 저는 결국 꽤 낮은 가격에 살 수 있었던 이 믹서의 8개 채널을 수리했습니다. 꽤 치명적인 고장이었지만 완전히 수리 가능합니다.